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동수입니다. 일본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는 자신의 놀라운 부를 유지하는 비결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런데 이 진동수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높이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전부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에 비춰 우리에게는 분명히 진동수가 존재하고 그 진동수는 참으로 강력하고 신비하다는 점입니다. 개개인의 진동수가 싱크될 때 그 힘은 참으로 막강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죠. 사실 저는 이 진동수를 제 실생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진동수와 타인의 진동수가 말 그대로 피부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신호는 미묘할 때가 많지만 오랜 시간 훈련된 감각으로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죠. 특히 제 일을 할 때는 그 안테나가 아주 민감해져서 즉시 상대방의 진동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 드라마 쪽 일을 합니다. 특히 제가 연출을 할 때 저의 진동수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진동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감독을 따라간다 라고 말이죠. 감독이 차분하면 현장도 차분하고 감독이 급하면 현장도 급해집니다. 마치 감독과 스태프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로 싱크가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속을 헤엄치던 정어리들이 포식자가 나타나면 일제히 방향을 틀은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물론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가 된 진동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한 사람 한 사람과 진동수를 맞춰가며 전체적인 집단 진동수를 싱크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와의 관계에서 진동수의 싱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와는 너무 다른 진동수를 가진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배우와는 만나자마자 진동수가 싱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태프들이야 이 주파수가 좀 달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배우와 감독은 같은 진동수를 가지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우와 감독 간의 독특한 관계와 그 내밀한 친밀감은 진동수의 싱크라는 말 외에는 참 설명해내기 어렵습니다. 종종 감독이 만든 캐릭터는 감독 자신의 은밀한 내면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는 그 은밀한 내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배우와 감독이 서로 각을 세우고 갈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같은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죠. 홍상수 감독님과 김민희 배우처럼 말입니다. 사실 커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진동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이 바로 연애죠. 연애야말로 진동수의 문제입니다. 연애 초기에 두 사람의 진동수가 신기할 정도로 싱크가 되어 동시에 서로를 생각한다던가 텔레파시처럼 통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갈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차원의 우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이 단절되어 버리죠. 서로의 진동수가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영화 프로덕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진동수로 강력하게 싱크되었던 감독과 스태프, 배우들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신기루처럼 흩어집니다. 강력하게 하나였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서로의 길로 흩어지는 그 순간의 느낌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선명합니다. 당연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참 허탈한 순간이기도 하죠. 무언가 단단하고 아름답던 것이 탁 하고 깨져 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깨져버린 에너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법이 사라진 것이죠. 끝나버린 연애처럼 말입니다.
진동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섬세하게 살피면 이 진동수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신 것이죠. 부모님은 태연하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진동수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진동수 감지 능력이 조금 더 섬세하고 민감한 것이죠. 물론 진동수는 인간 사이에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끌어당기고자 하는 목표와의 진동수가 싱크되어 있는지는 조금만 집중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와 진동수를 맞추는 과정은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확언을 할 때만 집중하고 다른 시간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생활하는 것과 같죠. 이런 집중력은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 쓰고 집중하면 할수록 그 일과 내 진동수가 맞추어집니다. 이를 초점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진동수에 대한 안테나를 발달시키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집단 안에서 나의 진동수가 어떤지, 이 그룹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이 일과 나의 싱크가 맞는지 등등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진동수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진동수를 맞출 수 있을지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진동수의 존재를 마치 체온의 존재처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우주의 법칙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도를 느끼듯 진동수를 느끼기 위해 감각을 섬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진동수 안테나를 꺼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죠. 감정은 내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에게로 오는 시그널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동수 안테나를 성능 좋게 만들고 진동수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감정 중 분노가 최악입니다. 이렇게 대상의 진동수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진동수는 대상의 진동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울 유론이라는 것이 있어 상대방이나 내가 원하는 일의 진동수와 나의 진동수를 자동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쾌한 사람 옆에서는 저절로 유쾌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동수를 맞추려는 그 대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가장 좋은 예는 누군가의 멘토나 선생님이 되는 때일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사제관계가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조건 없는 집착 없는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그 대상이 무엇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올곧이 집중하며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예민하게 진동수를 느끼고 순수하게 사랑하지만 결코 집착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대상과 나의 진동수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고 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